빅데이터를 통해 우리 지역의 이슈를 짚어봅니다. 최근 한 주 경남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이슈는 하나오션, 국제학교, 운동직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는 6월 창원시의 시내버스 노선이 전면 개편됩니다. 그런데 창원시가 정류장마다 내건 새로운 버스 노선표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미 지역 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안전성의 우려를 표명하고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창원시와 창원시의회, LG전자와 창원상공회의소 등이 창원대 글로컬대학 30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뉴스입니다. 창원 시내버스 노선이 18년 만에 전면 개편됩니다. 창원시는 오는 6월 시행을 앞두고 버스 정류장마다 달라진 노선을 안내하는 새로운 버스 노선도를 붙였습니다. 하지만 정류장 이름 같은 글자들이 너무 작고 달라진 노선도 알기 어려워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표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창원의 한 버스 정류장. 어르신들이 정류장에 붙은 무언가를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창원시가 18년 만에 변경되는 새 버스 노선을 알리기 위해 붙인 노선도입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의 표정은 탐탁지 않습니다. 깨알 같은 글씨와 복잡한 노선도 때문입니다. 이건 좀 눈 나쁜 사람은 잘 못 보거든요. 근데 저도 당뇨가 있어서 눈이 좀 나쁘지만 요 최소한 이 정도는 됐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첫째는 글이 작고 글씨가 너무 작고 두 번째는 좀 복잡한 것 같아요. 청년들도 어려움을 겪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한 발짝 떨어진 거리에서도 보이지 않아 바로 앞까지 가서 노선도를 확인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제가 시력이 많이 나빠가지고 거의 어르신들 돋보기 수준의 안경인데도 솔직히 저 글씨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면 더 안 보일 것 같아요. 더 불편하지 않나 싶기도 하고. 이처럼 새 노선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미 지역 내 정류장 2,000여 곳 중 절반 가까운 900여 곳에 설치됐습니다. 창원시도 제작 과정에서 미흡함을 인정했습니다. 원래는 편도 노선만 적혀 있었지만 왕복 노선까지 표기하다 보니 글씨가 작아졌다고 해명했습니다. 심지어 현재 버스 정류장에 붙여진 노선도는 임시로 붙여둔 거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붙여진 노선도에서 시민들로부터 개선 사항을 접수를 해서 최종 노선 편도 노선도를 확정을 해서 6월 10일 이후에 순차적으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정류장 위치로 부착을 해서 민원이 좀 개선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가 임시버스 노선을 제작하고 설치하는데 사용한 예산은 약 6천만 원. 다시 노선도를 만들어 붙이는데도 비슷한 예산이 쓰입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만들었다면 아낄 수 있었던 만큼 혈세 낭비란 지적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빅데이터를 통해 우리 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최근 한 주 동안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지역 이슈는 무엇이었을까요? 권정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반세기 대우조선해양의 역사를 뒤로하고 하나오션의 새 시대가 선포된 지난주. 경남에서 가장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역시 단연 거제 한화였습니다. 검색어도 대우조선, 출범, 조선업, 해양이 상위권을 차지합니다. 지난 23일 대우조선해양은 마지막 주주총회를 열고 사명은 한화오션으로 초대 대표이사로 권여궁 한화지원부문 부회장을 선임했습니다. 45년 만에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현재 도로명도 바꾸고 내부에서도 노사 상생을 선언하며 조기 정상화를 위해 활발히 움직이는 상황. 출항한 하나오션이 적자를 탈출하고 조선 인력을 확보해 순항하길 바라는 지역의 기대도 새 돛을 달았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창원입니다. 연관 검색어는 교육, 학교, 국제, 극소수. 바로 창원 국제학교 이슈입니다.
창원시가 국자교를 추진한 건 2011년과 2017년에 이어 세 번째인데요. 지역에서는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교육 불평등을 심화한다는 것입니다. 알려진 국제학교는 한 해 학비만 4천만 원. 여기에 진해 경제자유구역에 설립 예정인 국제학교 추진 비용 1,000억 원을 혈세로 추진하는 것도 논란입니다. 이어지는 철회 요구 속에 과연 창원시가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됩니다. 경남을 달군 마지막 키워드는 진해입니다. 연관 검색어는 소송, 골프장, 생길. 소송 중인 진해 웅동 레저단지 사태입니다. 진해 웅동 레저단지는 지난 3월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청이 사업 시행자 지정을 취소했지만 창원시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새 국면을 맞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곳에서 어업 활동을 하는 어민들은 창원시에 소송을 취하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소송이 창원 시민이 아니라 골프장을 운영하는 민간 사업자에게 유리한 것이라며 정상화에 협조해달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랜 웅동지구의 꼬인 실타래, 그 해법을 찾기까지는 여전히 답답함이 흐를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빅데이터로 보는 경남 이슈였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집중호우와 태풍 소식이 함께 뉴스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기상청과 언론은 열대의 동태평양에 해수면의 온도가 오르는 엘니뇨 현상이 나타나면서 올 여름 강수량이 크게 증가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여름 우기를 앞두고 집중호우와 태풍 피해 대비가 그만큼 시급한 상황인데요. 정부는 5월 중순부터 전국 2천여 개 건설 현장에 우기 대비 안전 점검을 시작했고 지자체들도 비 피해 취약 지역 점검과 산과 하천 사방공사 마무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마다 예측하지 못한 집중호우 피해가 늘어나고 있어 재난행정당국과 주민들은 더욱더 적극적인 대비에 나서야 합니다. 저지대 상습 침수 지역 배수 관리를 보다 강화하고 또 주민들은 내가 살고 자주 다니는 지역이 혹시 침수 취약 지역은 아닌지 미리 확인을 하고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는 국회는 지금입니다. 먼저 김해시갑 민홍철 국회의원입니다. 민홍철 국회의원의 소음진동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지자체가 시행하는 수시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의 합동점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민 의원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이륜차를 이용한 배달이 증가했고 이로 인한 소음으로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불법 개조 오토바이 등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지자체는 수시 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은 통영 고성 정점식 국회의원입니다. 모바일 외국인 신분증을 도입하기 위한 근거법인 출입국 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정점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두 개정안은 모바일 외국인 등록증과 국내 신고 거소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한 정보 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160여만 명에 이르는 장기 체류 외국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외국인을 채용하는 경우 합법 체류 여부 확인 등에 활용되며 IT 강국인 대한민국의 위상을 제고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거제시 서일준 국회의원입니다. 거제시 동부면 학동마을이 2024년 해수부 어촌 개발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학동마을에는 2024년부터 5년간 총 사업비 58억 원이 투입돼 다목적 문화센터와 아열대 테마로드, 마을안전 환경개선 사업 등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서일준 의원은 사업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하는 등 노력을 이어왔는데 좋은 결과가 나와 기쁘게 생각한다며 학동이 사계절 관광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업 완료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밀양, 의령, 함안, 창녕 조혜진 국회의원입니다. 조혜진 국회의원이 지자체장과 산하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임명권자인 지자체장과 일치시키는 법안을 추진합니다. 조 의원은 지자체장 교체 시기에 반복되는 산하기관 알박기 인사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공기업법, 지방연구원법, 사회서비스업법, 지방의료원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지자체 산하기관의 사장, 이사장, 원장, 이사, 감사 등 임원 임기를 현행 3년 보장에서 2년 보장으로 조정하고 지자체장의 임기 만료나 거리 시 새로 선출된 지자체장 임기 개시일 전날 그 임기가 만료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는 국회는 지금이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목소리가 확산하는 가운데 김해 지역 시민단체들도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들은 일본이 방류할 오염수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석유 비축기주에서 사용하는 대형 탱크를 지어 오염수를 보관하는 방법과 오염수를 시멘트나 모래 등과 섞어 고체로 보관하는 방법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또 정부가 생태를 파괴하고 인류 재앙이 될 일본 오염수 방류 계획을 막아낼 수 있도록 김해시와 시의회도 적극적으로 행동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창원시와 창원대학교가 창원대학교 글로컬 대학 30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30일 창원시청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창원시와 창원대뿐만 아니라 두산 에너빌리티와 창원 상공회의소 등 15개 기관, 기업 대표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지역인재 양성 및 활용 촉진 전략 마련과 인적 물적 자원 정보 공유와 공동 활용 시책 수립 등을 협력할 계획입니다. 한편 글로컬 대학은 교육부가 지정한 세계적 경쟁력을 지닌 지역 대학으로 5년간 1,000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30일 양산에서 찾아가는 도민회의를 열고 동부 경남 지역의 발전을 약속했습니다. 30일 양산 미래디자인 융합센터에서 열린 찾아가는 도민회의에는 박완수 경남도지사를 비롯해 나동현 양산시장, 박일호 밀양시장, 김태문 김해시 기획조정실장과 시민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박 지사는 인사말에서 김해와 양산, 밀양은 경남 인구의 3분의 1이 집중돼 있어 경남도가 할 일이 많은 지역이라며 동부권 발전을 위해 필요한 부분을 듣고 지자체와 머리를 맞대겠다고 전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교통망 확충과 농촌 인력난 해소, 소아 응급 의료기관 확대 등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경남도는 이날 도민회의에서 나온 정책 제안을 도정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도민회의는 산업과 경제, 노동, 복지, 청년 등 각계각층의 경남도민들이 참여해 직접 도정에 정책을 제안하는 자리입니다. 지난 1월부터 매주 월요일 도지사와 간부들이 하던 실국 본부장 회의가 매달 마지막 주에는 도민회의로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 26일 오후 1시쯤 창원시 마산해원구의 오피스텔 신축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50대 A씨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A씨는 공사 현장 6층 계단실에서 타설된 콘크리트 견출 작업을 하던 중 말비계 위에서 미끄러져 18m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머리 등을 다친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사고 현장에 난간과 같은 기초 안전시설이 없었다며 업체 대표 등을 상대로 안전조치 위반 여부 등을 조사 중입니다. 트롯 가수 이찬원 씨의 팬클럽 양산찬스가 양산복지재단에 소외계층을 위한 물품을 후원했습니다. 전달된 물품은 이찬원이 만든 레시피로 출시된 햄버거와 컵라면, 생수 등 각각 600개씩으로 재단은 기부받은 물품을 양산 지역 소외계층과 지역 아동센터에 전달했습니다. 팬클럽은 이찬원이 최근 한 프로그램에서 요리 레시피로 우승한 것을 기념해 이웃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기부에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창원 단감 테마공원이 6월 초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단오를 맞아 미리단오 놀다감 체험 행사를 엽니다. 6월 3일부터 6일까지 나흘간 단감 테마공원에서 열리는 행사는 단감 주물럭 비누 만들기, 단감 떡 와플 만들기, 창원 단감 퀴즈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들로 꾸며집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